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외로운 늑대님이 JB 트럼프가 됐으니 우크라 이스라엘 전쟁 끝날까요? 아님 더 불붙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가가 2부에 나옵니다. 어쩜 저렇게 예상을 1cm도 안 빗나가는지 딱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뭘 근데 그 좋아해요 그렇게? 네. 아니 제 예상이 맞아서 좋아서요. 예. 예, 잠시 후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 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도 연결하니까요. 시선 집중해 주시고 3791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드릴 동사무소 김장하는 날입니다. 오. 하필 겨울로 들어서는 날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하필 오늘 춥던데 정말. 그러니까요. 영하로 떨어진 것 같던데 하필 또 오늘입니까? 날씨도 문제인데 배추값도 비싸가지고. 네. 네. 김장하신다니까 또 돼지 삶아갖고 그냥 또 김치에다 싸먹으면 그냥. 네, 기승전 먹는 얘기. 네, 좋습니다. 맛있는데. 한번 특집 해야겠어요, 진짜. JB의 맛집 탐방. 김장할 때 그거 빼면 뭔데요? 그 맛으로 김장하는 건데. JB도 김장하십니까? 요즘 안 하죠. 사 먹죠. 1429님, 네. 오늘은 아들이 편의점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오. 군 전역하고 대학 졸업한 후에 취직이 여의치 않아서 편의점 여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도 내년 2월 교직 생활 40년 정년 퇴직하고 이미 명퇴한 아내와 함께 아들 편의점 사업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가족이 전부 다 그럼 이제 편의점에 이제 다 함께 이제 그 영업을 하시게 되는 거겠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다. 요즘 진상도 그렇게 많다는데 편의점에서. 네. 그렇죠? 엊그저께도 뭐 뉴스 나오죠. 파스 붙여달라고 했다는 편의점 들어가서. 자, 그래도 오픈하는 날이니까 JB 희망찬 얘기 또 힘찬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대박 나세요. 네. 네, 어딘지 알려주시면 JB가 아마 카드 들고 갈 겁니다. 1635님, 네. 트럼프 형님, 요번 임기 동안은 서로 윈윈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봐요. 시간 나면 JB랑 인터뷰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걸 기대하세요? 윈윈을 기대하세요? 네,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네. 저 삐딱선 정신.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미국 대선 결과는 잠시 후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몇 가지 뉴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기훈 용산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 5일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직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마 바로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옵니다. 뭐죠? 이 그 도덕성 문제 적격하냐 이런 얘기는 떠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하지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 인적 쇄신 계획을 밝히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내려진 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의 임무를 업무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강기훈 선임 행정관은 한동훈 대표가 콕 찍어서 교체를 요구했던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자회견을 코앞에 두고 복귀를 시켰다. 그럼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토토로님 기자분들 강기훈 행정관 건 질의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다시 민주주의님은 인사 쇄신하랬더니 재활용하나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죠. 오늘 뭐라고 말할지 좀 궁금하고요. 정치실험실님은 오늘 아침 10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너무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뭐. 네. 네, 전폭적 쇄신이냐 대통령의 시간이냐 여당 내에서도 어제 한참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대통령의 선택 무엇일지 10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전한 말이 있었습니다.
명 씨가 지난해 봄에 김영선, 강혜경, 김태열 씨 등을 한자리에 불러서 미래항공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걸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장이 명 씨에게 돈 간 것들이 있지 않나, 집세 내고 한 영수증 등 자료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명 씨가 일단 나부터 먼저 하고 소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본인 말만 하고는 병원 가야 된다면서 자리를 떠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녹음에 담겨 있겠습니까? 안 담겨 있겠습니까? 자, 명 씨가 현금은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말한 뒤에 가버렸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 부분만 녹음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요걸 짚어야 되는 건데요. 왜 이랬나요? 왜 이랬을까요? 자, 명태균 씨 측은 나한테 현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강혜경 씨가 없다고 답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 이러면서 이걸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녹음본이 아마도 이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봐라. 우리끼리 대화를 나눴는데 미래항공연구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녹음까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명 씨가 이미 지난해 봄부터 모종의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녹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냐?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시는 미래항공연구소의 재정이 악화돼서 폐업을 논의하고 채권자들이 비용 정산을 요구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발뺄 동기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녹음까지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네, 미리 준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걸 이제 검찰이 들려줬을 때 검찰이 반박 자료를 낼 것이냐.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또 어제 반박 자료를 낸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낼 것이냐. 그래서 또 진술을 받을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세상에 알려진 게 그 당시 상황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촬영을 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 사자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자 모임이니까 네. 아무튼요.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나한테 돈 온 게 있냐? 명태균 씨가 묻고 강혜경 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네.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촬영까지 했다면 누군가는 촬영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한편 어제 민주당이 또 새로운 녹취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씨를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는 녹취가 사실 며칠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녹취와 연결된 내용인데 2021년 8월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로 윤상현 의원을 자신이 복당시켰다. 곧 윤석열 캠프 본부장을 맡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볼 때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인이 정도 돼야 안 돼요. 윤상인이가 얼마나 인맥관리 잘하는 줄 압니까?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하지,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인이 복당시켰어요.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다음 주에 윤석이하고 나하고 윤상인이 만나요. 그래서 윤상인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네.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여기서 핵심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준석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거의 성격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심각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통한 거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무 개입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현 의원이 만약에 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갈래로 짚을 점이 있는 음성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네,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음성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텐데 또 대통령의 답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10시를 기다려보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부대 파병 이외의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 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루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파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전장 모니터링 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니터링 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 했다. 현재는 묻는 질문에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답변을 할 뿐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면 굳이 저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점을 깐다면 파병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전제에 입각해서 살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꾸 개인 단위 파견을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기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서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 단위 해외 파견은 유엔 임무단 6건, 다국적군 평화활동 7건, 총 13건이라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유엔 임무단의 경우 최소 규모는 이스라엘 골란고원 임무단 1명이고요. 최대 규모는 남수단 임무단 1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경우를 보면 최소 규모는 지부티 연합 합동기동부대 아프리카의 뿔 협조장교 등 3건에 각각 1명씩 보는 게 최소 단위이고요. 최대 단위는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보낸 것 7명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보낼지도 모르는 모니터링 팀은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심리전과 신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수십 명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지금 그 개인 단위 파견이라고 국방부에서 밝혔던 것의 규모를 비교를 하면 이거는 과연 개인 단위 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첫 번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데 그 대답은 이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저희 시선집중과의 엊그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국방장관은 탄핵될 겁니다. 네. 자, 굳이 이런 논란과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다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스스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파병 간 북한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시작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오고 있는 그 뉴스하고는 약간 다른 결로 지금 이야기를 한 점이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어제 시점. 네. 오늘 시점으로는 지금 뉴욕타임즈나 다 전하고 있죠. 그런데 참전이 어제 됐다고. 시점에서도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자기 집권은 바로 중지시키겠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선언을 했었죠. 네. 이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파병 밀어붙이기 모두 일단 이거는 일단 멈춤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의견 촌철님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081님, 곧 전쟁이 끝날 텐데 무슨 파병이요? 라고 물어주셨고, 나라사랑님,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난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가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정부의 대응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내년 예비비를 올해보다 6천억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 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그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정상 외교가 됐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외교 활동이 됐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비를 확 늘린 이유 가운데 핵심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정상 외교 비용. 이거라는 거를 지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 발언이 나오자 여러 의원들이 세수 펑크로 지방 정부에까지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면서 예비비는 이렇게 증액하는 게 맞냐 따졌는데요. 이건 의원들이 따졌으니까 저희는 패스하고 다른 점을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네, 전면적인 중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교 활동 중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게 장동혁 최고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말대로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면 김건희 요인은 정상 외교에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유력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뭐라고 표현까지 했습니까?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상 외교가 정말 필수적이어서 예비비까지 확 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한다면 정상 외교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리스크라도 줄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요인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이것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묻고 답해야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디이비님이 그러면 예비비 말고 정상 외교비요 품목으로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전에도 예비비에서 많이 갖다 끌어다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떠돌이 헌터님 예비비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국회에 못 가신 걸까요? 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최근에 근데 보도를 보면요.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했고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에 대해 독소 조항을 없앤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걸 대통령실 측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달에 예고된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고 꼭 필요한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는 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외교 일정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병광성 님이 나라는 돈이 없다면서 예비비는 늘리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달콩이 님도 비슷한 의견. 예비비 증액보다 삭감이 현실에 맞지 않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세수 펑크 이것도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수 펑크 때문에 여기저기서 펑크나고는 나는 소리가 뻥뻥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비용까지 지금 확 줄여버렸다라고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예산까지 확 줄였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예산 심의 전국으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얼마나 그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칼질을 하는지 사실 이것도 정치 이슈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 꼭 등장해야 할 질문 뭘까요, JB? 지금까지 쭉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